저희는 공동작업해서 발표 자료 하나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발표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순서로는 첫 번째 기초설계 연구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진행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는 모형 작업을 좀 주된 작업으로 진행을 해서요. 그 모형 작업을 한번 리뷰하고, 그 뒤에는 온보딩 기간 동안 저희가 배웠던 거나 느꼈던 점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설계 연구에서 주요 프로세스는 BIM 모델링에서 이제 수정 작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 그 두 번째로는 모형을 제작하고, 세 번째로는 발표 준비를 했는데요. BIM 모델링에서는 기존 파일로 수정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제 내부 공간 등 세부적인 인테리어 요소를 추가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형 제작에 조금 더 시간을 쏟아부었고요. 건물 전체는 스케일 1:200으로 진행을 했고, 주 재료는 폼보드입니다. 그리고 일부 모형은 3D 프린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PPT에서는 기존 패널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고, 그리고 모형 작업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주요 관점에 대해서 다이어그램을 수정하고 CG 작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유니트 다비터 수용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1차 발표 때도 동일했던 내용이라서 넘어갈게요. 이제 공간 특성을 볼 수 있는 단면도랑, 그리고 층별로 어떠한 공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주로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단위 세대들이 반복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평면도입니다. 그리고 7층, 8층 상가시설 평면도와 루프탑 평면도입니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때 코비께서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이 공간은 원래 어떤 용도였고, 이 공간은 원래 어떤 용도였고를 제가 한번 찾아보고 서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비정형 공간을 갖고 있는 이 공간은 지금 예전에 체육관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로버가 달려있는 이 공간은 타가소로 써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7층도 유치원인데 위에도 타가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유치원이. 그래서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놀았던 그 사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음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야외 공연장 무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니까 저는 그냥 조형물인 줄 알았던데, 이제 환기구, 통풍 할 수 있는 환기구의 용도로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엘리베이터 탑처럼 코어가 툭 튀어나왔는데, 이 부분마저 조형적으로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망대를 만들어서 옥상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옥상 정원도 이렇게 화단으로 파져 있고, 옥상 트랙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내부 공간에서는 이제 유럽인들 특성처럼 얘네는 썬팅하는 공간, 야외에서 썬팅을 많이 하는데, 이런 썬팅하는 공간도 이 옥탑에 설치해놨습니다. 타가소 하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듣는 네. 우리만 하면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7, 8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보이드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보이드된 공간이 여기 모형의 단면도에서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7층에서는 이제 외부 계단이 바로 직통으로 들어오게끔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동선을 따로 분리하는, 르꼬르부제가 그 당시에도 입주민과 외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동선을 나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쉽긴 하지만 네. 있을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도 5개나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적인 주거 타입이고요.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복도이고, 복도에서 이렇게 하나의 주거 타입으로 진입이 되고, 또 두 번째 상부층으로 이렇게 두 번째 단위 세대로 진입이 됩니다. 평면도고 각각 공간은 이렇게 진입하자마자 주방, 그리고 주방 거실, 또 여기 2층에서 상부로 올라갔을 때 욕실, 침실이 함께 되어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침실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층으로 내려갔을 때 큰 침실이 하나 나오고 또 개별적으로 작은 침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못. 그래서 이거는 이제 3D로 뽑은 건데 공간을 한번 볼 수 있게끔 잘랐고요. 여기서 보이드 공간이 이렇게 보이고 창에서 햇빛이 잘 들어오게끔 형성되어 있고 여기 로버가 이렇게 설치되어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델은 네. 아직 모델링까지는 여기 내벽이랑 문 정도밖에 진행을 못한 상황이어서 간단하게 구조적인 공간 분위기만 볼 수 있게끔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의대 대학 다니시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한 10여 년 이상 연구하면서 저 복층 프로타입이 나왔던 거고 그걸 이제 공동주택에 적용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네. 이때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되게 프로토타입으로 주거 유형으로 잡았던 거 같아요. 마치 뭐 비교 대상 아니지만 뭐 3D 호흡 아파트처럼 우리는 이 형식대로 뭔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이렇게 생각했나 보죠. 생각이 나서 아무튼 저희가 이제 주요 관점으로 표준화 요소랑 그리고 주거와 대지 중심의 관점으로 구분해서 주요 공간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렇게 한번 도출을 해봤는데요. 중간에서 이제 층별로 아이소 배터리 올리고 그리고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그 후작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층별로 올린 상황이고 여기서는 이제 필로티 여기는 1층, 2층, 3층 기준층이고요. 그리고 7층, 8층 상가시설, 그리고 17층, 그리고 루프탑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간에서 이제 표준화 요소로 보면 예. 한번 말씀해 표준화 공간에서 보면 이제 구조와 설비에 일체화된 모습을 이 플로티층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 플로티층에서 이 비어 있는 공간에 그다음에 기둥도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그 공간으로 설비를 집어넣는 여기 과정이 이 프로세스가 여기 써져 있고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기둥이 보다시피 기둥이 이런 식으로 파여 있어서 여기에 이제 설비를 집어넣는 공간을 딱 기둥에도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에 지하로 가는데요. 이 지하로 가서 온수나 폐수 이런 이게 빠져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1, 2층, 3층에 이제 벽이 두 개씩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벽이 두 개씩 있는 공간에 주거에 있는 설비 공간을 여기다 넣고요. 저희가 논문을 보면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아래쪽으로 이어지고 두 벽 사이의 설비가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옥탑에도 지금 슬라브가 2장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사이에도 설비층 같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논문에서 나오진 않는데 제가 검토한 결과 이 수영장이 위층에 있더라고요. 이게 물을 뺄 공간이 제가 봐도 없는데 아마 그 층을 통해서 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거주자 관점에서 주요 공간들은요.
첫 번째로 여기 아직 표시 못했는데 여기가 중앙 코어예요. 그리고 양쪽에 코어가 있긴 하지만 주로 동선을 중앙 코어로 유도를 해서 거주자들끼리 이제 만남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주민 공동시설로 7, 8층의 상가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해서 그 거주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그런 공동생활이 잘 되도록 공간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단위세대 조합이 그 다양한 타입의 단위세대가 있는데 인면을 보면 대부분 거의 표시가 안 나는 것으로 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대 간의 규모 차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서 빈부격차를 느끼지 못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체 치수가 적용된 제작 가구를 적용해서 조금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형성하였고요. 그리고 로지아형 브리스 솔레이라고 해서 복층형 보이드 공간에 햇빛을 끌어오기 위해서 저렇게 보이드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유리창이 전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차양 역할을 하는 그 로지아형 브리스 솔레이를 설치해서 햇빛을 조절하게끔 했습니다. 듀플렉스 구조도 층고가 높은 거실을 형성해서 가족 중심 공간인 거실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루프탑에서는 자연이나 대지에서 행해지는 활동들을 옥상 정원으로 유도를 해서 뭐 트랙이나 야외 활동 공간이나 야외 공연장이나 이런 거를 형성을 해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필로티를 활용해서 대지를 확장하는 느낌을 주고 건물과 녹지의 접점을 최소화해서 녹지의 흐름을 연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측면도입니다. 동측면도, 남측 북측면도입니다. 노출 콘크리트네요. 네. 그리고 CG 작업인데 저희가 모델링을 작성하면서 그 재료값을 입력하지 않아서 CG 돌렸을 때 흰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추후에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서측이 보이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로비입니다. 여기는 동측면도와 남측면도가 보이는 뷰입니다. 그리고 이번 모델링 수정 작업에서는 그 인면의 유니트 다비타시용의 인면 특성을 알 수 있게 좀 살릴 수 있게 색상 페인트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스케치 자료에서 나와 있는 색상 그대로 색상값 가져와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거기 스케치도 네. 그리고 모형 작업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모형 제작 과정이 이제 준비 기간, 그다음 콘사 기간, 그다음 이제 모형을 이제 제작하는 조립하는 기간, 그다음에 이제 기타 부속품을 장착하는 기간으로 나눴고요. 저희 준비할 때 캐드 도안, 그다음에 재료 구매, 그다음에 3D 프린트 외주 작업에 대한 도안 작성도 이 기간 안에 들어있고요. 사라가 이제 캐드 도안을 하면서 이제 이런 형태들이 이제 기존 모형을 만들 때는 하나하나 다 붙여야 되지만 저희는 좀 조립 형식으로 가기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끼워 넣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캐드 도안 작성을 사라가 해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비정형 부분을 3D 프린트로 기획을 해서 이제 직선이 아닌 부분이 많은 곳은 3D 프린트를 맡기는 작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업체나 이제 연결을 했지만 이렇게 몇 군데 실패한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니엘이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다니엘이 이제 현재 제가 만들었던 대지 폰타는 이제 원래 지금 지원과 맞지 않아서 구글 지도를 보면서
새롭게 컨타 조정을 해서 등고를 다시 조정했고 현재 등고랑 최대한 비슷한 형식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본체 작업을 했을 때 이제 기준층이 반복되기 때문에 기준 내벽을 우선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슬라브에 내벽을 끼워 넣고 본드 우드락을 해서 이 층을 쌓는 형식을 택했고 이 7, 8층 같은 경우에는 기준층과 다르기 때문에 새로 내벽 배치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반복되지 않는 공간은 이제 그 개별적으로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의 모형처럼 보일 수 있게 외벽은 제일 나중에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가적인 사항으로 루버나 난간 부착이 있는데 루버나 난간이 일면을 느낌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모형 작업에서는 루버 작업은 빠진 상황으로 저희가 추후에 계속 작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D 프린트로 그 결과물로 나온 필로티랑 옥상 구종을 폭의 계단 등을 부착하는 작업 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그 모형 도안 작업에 제 시간을 좀 많이 쏟아부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이드 공간에서 그 모형을 작업했을 때 외부에서 보는 시선에 따라 이 벽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는 여기 이렇게 도안을 작성을 해서 이거는 한 벽으로 가고 여기 슬래브만큼 폼을 파서 여기 이게 1층 벽이면 이게 2층 벽, 3층 벽으로 해서 2층 바닥, 3층 바닥이 끼워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각 세대 간 벽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수직적인 일면 느낌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작업할 때 바닥판을 칠호로 붙이고 그 도면을 제거하는데 저희는 제거하지 않고 그 벽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부착한 상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간 위치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따로 도안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3D 프린트 작업을 위해서 그대로께서 라이너로 또 추가 작업한 내용인데요. 3D 프린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원래 CAD로 변환을 했는데요. CAD에서도 STL 파일로 그 3D 프린트로 내보낼 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 그 CAD에서 구현했더니 이거 이렇게 곡선이 심한 건 아예 삭제되더라고요. 아예 STL로 변환이 안 되는 오류가 있어서 라이너로 한 번 더 수작업을 했고요. 이게 첫 번째는 원래 기둥만 뽑자고 하셨는데 이게 첫 번째인데 이 기둥을 따로 축출해서 이런 형태로 처음에는 이 한 판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최대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했지만 이제 업체에서 이렇게 많이는 안 해주겠다. 그리고 이거는 아예 출력도 안 돼 버리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추가 보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각 같은 경우에는 두께 값을 더 줬고요. 이 계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얇아서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두께랑 그 다음에 경사 형태로 단순한 표현으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비정형선이 많은 이 지붕에 올라와 있는 이 부분도 두께 값을 좀 더 줘서 프린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프린트 출력은 뒤집어서 출력을 해서 이 면이 좀 오돌토돌한데요. 이 부분은 부착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180도 꺾어서 뒤집어서 이제 출력해서 이 면이 붙였을 때 안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D 프린트 같은 경우에 여기 7, 8층에 있는 루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가장 힘든. 왜냐면 얇아서 프린트 수직으로 세워서 프린트 했을 때 자주 이제 부러지고 자주 휘어 타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해주는 업체가 많습니다. 이 로버창 빼주시면 해준다는 업체도 있었는데 이것까지 해주는 업체까지 찾다 보니까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원래보다 두께를 2배 이상 줘서 출력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출력물들이 이제 나서 그리고 이제 이 색깔이 그때 저희가 폼보드랑 색깔을 최대한 비슷한 색깔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제 서치를 해서 폼보드 색깔과 같은 이제 필라멘트를 원했고요. 근데 거기서 가장 하얀 스노우 화이트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뽑았는데 생각보다 이질감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형 제작 과정에서 네, 그 모형 작성 과정을 알 수 있게 그 사진으로 중간중간 찍어서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1층과 2층 벽면을 한 번에 작업하기 위해서 슬라브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작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도면 보시면 여기 홈판 부분이 난간이 부착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남아있는 이 선 라인 부분이 루버가 부착되는 부분, 그리고 이 홈이 3층 슬래브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작업하고 나서는 전부 벽체에 붙은 도면들은 제거한 상황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1층 바닥, 그리고 2층 바닥이고 3층 바닥 끼워 넣기 전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3층 바닥까지 끼워 넣고 한번 찍은 사진입니다. 1, 2, 3층과 4, 5, 6층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맞춰봤을 때 그래도 도면을 부착하고 벽을 부착하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수직적인 그런 벽면 느낌이 잘 살더라고요. 계속 작업 진행 중이고 요 밑에 보이시는 게 저희가 계속 부착을 했던 벽체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콘타 작업 완료하고 나서 대충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려고 콘타 위에 모형을 올려놓고 찍은 사진입니다. 7, 8층 루버까지 부착을 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려고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여기는 남측 인면인데요. 남측 인면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번갈아 가면서 난간과 루버가 반복되는 형식이라서 여기는 난간과 루버 도안 작업을 따로 진행하는 상황인데 지금 아직 난간 부착 전이긴 한데 슬라브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인면이 번갈아 가면서 반복되는 구조를 볼 수 있어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네. 거기 방금 보여드린 사진에서 난간을 부착했을 때 이런 인면 모습이 나왔다라는 사진을 나옵니다. 그리고 로비와 옥상층까지 전부 부착하고 오늘 오전 중에 한번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도 원래 외벽으로 한번 마감이 되어야 되는데 단면 라인의 특성을 한번 보기 위해서 외벽은 아직 부착하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그 벽체의 수평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원래 복도홀이 뚫려야 되는데 한 벽으로 밀어서 그 복도의 특성까지는 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난간까지 전부 다 부착했을 때 지금 모형 사진입니다. 콘타 위에 모형을 올려놓고 찍은 사진인데 아직 1차적인 마무리긴 하지만 중간 결과물을 위해서 사진 한번 찍었고 나중에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사진 촬영할 예정입니다. 애정이 많은 것 같아. 이거는 그 동측면도에서 찍은 일면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 단계인데요. 저는 이제 기초 설계 연구를 진행하면서 주요 키워드 위주로 나열을 했는데 처음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기초 자료
조사하고 폴더링하는 저희가 모델링이나 모형 작업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하는 과정이 몇 번 반복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좀 더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랩인 모델링 진행하는 방식의 일부를 적용해서 이제 ST 파일과 AR 파일 나눠서 따로 진행했고요. 도면화하는 파일도 따로 구분해서 진행했는데 제가 여태 진행했던 BIM 프로젝트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배움을 배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형 작업을 통해서 도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상승했고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도면이 좀 더 구체적이거나 좀 더 세부적인 디테일 요소까지 나와 있는 도면이 있었다면 좀 더 평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이번 모형 작성에는 주로 인면적인 느낌을 많이 살리는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어서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그리고 저나 매버릭은 기초설계 연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 게 서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이 너무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저희가 업무를 구분하고 이제 분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매버릭이 진행을 하고 저는 그 외의 것을 다시 동시에 진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협업이 굉장히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1차적 뭔가 느낌은 1차적으로 마무리하는 느낌이긴 한데 또 같이 작업해준 매버릭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기초설계 연구 리뷰를 하면서 유닛 다비다시용에 대한 생각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 모델링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2주 동안 했던 모델링 기간의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모형 작업을 하면서 생각했던 유닛 다비다시용이 있고요. 좀 달라요? 네? 예, 좀 많이 다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형과 모델링을 하면서 물음에 대한 생각으로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주로 메인은 레빗 조작법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정형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로티층, 특히 필로티층 이제 설비가 들어가는 공간의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를 메인으로 가장 생각했고 저희가 그리고 또 레빗을 모델링을 구현할 때 사라가 이제 주로 평면을 했고 제가 이제 필로티 7, 8층 그다음 옥상 등을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면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고 그 이해가 없었을 때 이제 모형 작업을 하면서 이 주거와 평면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모델링을 하면서 7층과 8층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 필로티, 옥상에 대한 이해밖에 없었는데 이제 두 번째 모형 작업을 하면서 사라를 도와주면서 평면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난간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거 타입이 어떤 구조로 마통풍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복도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라가 저를 많이 알려줬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끼워 넣는 형식이구나 그냥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지 어떤 식으로 조합되는지는 잘 몰랐지만 사라가 많이 알려주면서 모형 작업을 하면서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모형 작업과 이제 모델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입니다. 이제 이 형태가 이 유닛 다비다시용이 그렇게 이제 유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지어진 건물이 몇채 없고요.
왜 이런 형태로 더 이상 지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니테 다비다시옹이 다른 데도 다 상가가 다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망했을까 이런 생각. 이제 그 다음에 옥상 구조물들 용도에 대한 생각을 이제 물음을 던져주셔서 서치해서 찾아봤던. 그래서 한층 더 이해가 되고 한층 더 르꼬르부제가 이것까지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유니테 다비다시옹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유니테가 마을, 다비다시옹 마을을 설계하고 싶었던 르꼬르부제의 마음을 한 10% 정도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온보딩 기간 리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총 5가지 숫자가 잘못됐는데 총 5가지로 나눴고요. 저희가 AAR, 그 다음 플롯, 그 다음 가입지, 그 다음 시무 참여, 그 다음에 저희 비정가, 그 다음에 플롯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이 과정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랑 사람은. 그래서 첫 번째로 AAR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입사했을 때 썼던 데일리 워크시트입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적고 의무적으로 적는 느낌이었는데요. 제가 그 다음 2달 후에 제가 이제 데일리 워크시트를 작성했을 때 그동안 받았던 피드백이랑 그 다음에 작성 방법을 좀 더 추가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작성하게 돼서 특히 저는 업무 현황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AR인데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AR 시트 작성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제가 9월에 2달 뒤에 작성한 AR 자료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데이빗이랑 이제 2달 동안 매주 하면서 이제 많이 수정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글로만 그 다음에 구체적이지 않고 그다음 목표도 명확하지 않게 글을 적었다면 이제 제가 2달 뒤에는 얻고자 한 거랑 구체적인 플랜이랑 구체적인 방법 그 다음에 제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퍼센트를 적어서 제가 이번 주에 얼마만큼을 했는지를 체크를 하는 능력이 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데이빗한테 항상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펜딩 리스트 작성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띄엄띄엄한 시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지 않는 이 글을 쓴 그냥 기초설계 연구, 그냥 모델링 이런 형식으로 쓰다가 이거는 이제 같이 플롯 문화인데요. 같이 이런 형태로 같이 변화하고 명확하게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디바이크하는 그 다음에 업무를 최대한 쪼개서 쓰는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2달 동안 이제 많이 변화했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지를 하면서 이 글을 쓰면서 가인지에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았던 강의는 이제 시간에 대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시트를 하면서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하고 항상 이제 기록하고 관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이제 펜딩 리스트로 구현했지만 좀 더 저도 노력해서 어떤 형식으로 발전을 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실무 참여를 했을 때 이제 이게 승희동에 저희 계단 다락 첫 계약 네 계약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우선 사라한테 감사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사라랑 같이 하면서 배웠던 점이 이제 정리. 사라는 정말 정리를 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배워서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무리 리뷰했을 때 사진을 하나 캡처해 온 건데요. 이렇게 사라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그다음에 글을 정리해서 내가 어떤 걸 했는지 파악했고, 그다음에 이때 이런 키워드를 적어서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고 이때 이 업무를 했구나 라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본받고자 저도 이제 자양동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저 나름대로 이제 디벨롭하는 과정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코비, 리아, 한스한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코비는 이제 저한테 이제 프로세스 과정을 하나 말씀해 주셨고요. 의도랑 구도, 디자인을 생각하는 방법을 좀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자양동이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 모델을 구현하고 이 사례 조사를 저희는 2번을 했거든요. 한스랑 저랑 같이 했는데, 제가 처음 그냥 리모델링에 국한되어 있어서 사례 조사를 했지만 코비께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신 거, 리모델링에 국한되지 말고 디자인은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양하게 찾아봐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스랑 저랑 이렇게 찾아서, 이게 한스가 찾은 것 중에 이제 코비가 서로 골라주신, 그 다음에 제가 찾은 것 중에 코비가 골라주신 거를 넣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 이제 선으로 처음엔 저는 선으로 작업했거든요. 선으로 작업한 후에 계속 거기에 국한돼 있으니까 코비께서 이제 인면도를 뽑아서 스케일감을 한번 잡으면서 작업을 해라 이런 말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인면도를 뽑아서 스케치를 작업해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뽑아놨던 것 같습니다. 위쪽이 제가 한 거고요, 아래쪽이 이제 코비가 해주신 거 하고, 그다음에 모델링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여기다 넣었는데, 제가 지금 이게 한 30%밖에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더 사진을 넣고 피드백 과정을 더 넣어야 되는데, 앞으로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쯤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아한테 항상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항상 감사했는데요.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제가 이제 처음인데 공동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곤란했을 거고, 이제 제가 이제 레빗 파일을 무작위로 그냥 막 넣었거든요. 한 파일에 그냥 작업했거든요. 리아가 그걸 막 쪼개서 다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막 혼란스럽게 질문을 했을 때도 제대로 잘 받아줬어.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스한테도 이제 감사드리면서 이제 그 사례 조사를 같이 하면서 사례 조사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는 이제 이런 거 하나 조사했는데, 한스는 이제 여러 개 다양하게 조사해서 사례 조사에 대한 시각을 새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온보딩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이 플롯에 대한 문화를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그냥 이 플롯은 물음표를 즐기는 문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럴까, 왜 할 수 없을까, 그거를 더 해볼까, 이런 물음표를 즐기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이 플롯이 도전하는 문화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항상 장점이 있듯이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겪었던 길지도 않지만 짧지도 않은 이 2달 반 동안 진짜 많이 도전하는 문화가 보였지만, 이제 이게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제 제가 네이버 카페에 지식 공유를 만들었지만 이제 아무도 이제 업데이트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는데 아무도 업데이트, 이게 많은 걸 만들어내지만 지속되는 힘이 좀 작지 않을까, 플롯은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네요.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제가 이 전에 회사를 나오면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네, 10년 후에 나는 저 사람이
됐구나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되기 싫어서 나왔던 게 네, 이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이 회사에서 저는 이 플로어 문화를 지금 경험하면서 굉장히 도전하고 창의적인 모습을 보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일원이 돼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을 때 저는 그렇게 예전 직장처럼 재미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알 거예요.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요. 그 다음에 이 모형을 만들면서 이런 생각까지 했구나. 이런 이 물음표를 던지고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 이런 과정이 10년 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답께서. 저는 온보딩 기간에 받은 교육에 대해서 총 5가지 키워드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AAR 진행을 하면서 시간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멘토께 계속 리뷰를 받으면서 좀 더 업데이트 되어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PLOT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에서 OKR을 진행하는 과정과 소통하는 문화에 대해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인지 인터넷 강의 수강을 하면서 OKR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업무 진행에 있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 참여에 있어서는 직무 관련 교육 처음 2주차에 진행한 내용과 그리고 숭이동 다락 설계 변경과 그리고 옹진군 펜션 기본 계획에 참여해서 실무에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검토해야 되고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 PLOT 행사에서는 문화의 날 약간 공동주택 답사와 그리고 건축 포럼을 같이 들으면서 주택 설계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한 부분이 되게 인상 깊게 나왔고요.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직급별로 상관없이 계속 어떠한 한 문제점을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고민하고 또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다른 회사와는 다른 차별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저희 신입들을 고용을 해서 뭔가 일을 시켜서 단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진짜 정말 한 사람으로서 일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교육을 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래도 다른 회사 경험도 있고 하니까 뭔가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저희 회사에서는 다른 차별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구성원으로서도 막 어떻게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도 하고,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 일정 관리나 뭔가 그 시간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 2달 반의 기간이었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데일리 워크시트고요. 이거 왼쪽에는 처음에 이제 입사했을 때 작성한 내용이고, 그리고 2번째는 이제 다니면서 한번 작성을 한 내용인데, 처음에 자료 첨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지, 그리고 업무 현황과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야 될지, 그리고 감사일기라는 것 자체를 뭔가 데일리 워크시트라는 형식으로 작성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하면서 이제 그날 해야 되는 업무를 먼저 업무 현황에 나열을 하고, 오늘 무조건 해야 되는 우선순위 위주로 또 부분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날 작업을 했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를 하고, 뭔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일기 형식으로 되긴 했지만 감사일기를 통해서 하루를 되돌아보는 과정을 좀 더 습관화된 것 같습니다. 2달 반 동안. 그리고 세 번째는 위클리 AR 시트인데, 이건 첫 번째 처음 입사하고 나서 첫 주에 제가 작성을 하고 데이비께서 한번 리뷰해 주신 내용인데,
처음에 작성하다 보니까 성과 지표랑 목표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성과 지표와 실적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판단했을 때 달성치가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된다는 걸 한번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와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의 계획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데이비가 계속 리뷰를 진행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달 반 이후에는 성과 지표와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떤 지표로 정량적으로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직은 좀 많이 발전이 필요하지만 차이와 원인 분석, 그리고 계획,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서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정도 감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비전과 피해로인데요. 저는 면접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봉사활동하고 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주로 돌아보면 그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주거 환경 개선에 일조할 수 있는 건축인이 되고자 설계사무소에 입사하고 싶었고, 앞으로도 한 5년, 10년 후에도 계속 그런 관련 봉사를 하면서 건축 생활을 진행할 예정인데, 거기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그거를 좀 더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주거 환경을 개선에 일조할 수 있는 건축인이 되고자 우선 비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피해로트인데요. 사람 문화, 일 환경이라는 주요 키워드가 있지만,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사람 간의 소통과 존중하는 방식이 몸에 배어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려고 하고, 이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일이 우선순위가 돼서 나중에 뭔가 프로젝트 리뷰나 서로 소통 방식이나 그런 오류가 난 부분에 있어서 리뷰하는 시간을 미루기가 좀 다반사였던 환경을 많이 겪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리뷰 시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통에 있어서도 어떤 방식으로 잘 해야 하는지 제가 처음 다시 뭔가 기본기에 대해서 환기하는 과정을 한번 겪었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존중하는지에 대해서 각자의 방식대로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POT 문화에 대해서 소통과 존중이 되게 부각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데일리시트에서 감사일기로 적은 내용들인데, 여기서 봐도 여기 제가 진심으로 쓴 거긴 한데, 좋은 조직의 문화와 업무 방향에 대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뭐 각자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신입 동료를 만나게 되고, 또 기초 설계 연구 진행에 있어서 어떤 점을 배우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교육 과정을 한번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2달 반 동안 온보딩 기간을 무사히 좀 잘 마칠 수 있었던 게 저희 멘토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도 AAR 리뷰는 꼭 챙겨서 진행을 해주시고, 세부적으로 잘 어떻게 방향을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잘 잡아주신 것 같아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4번째 단어가 뭔가 하여튼 멘탈 기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저희가 약소하지만 하나의 감사의 의미로 뭔가 준비하는 건데. 그렇죠. 네. 여기 좀 맞았는데.
저희가 일정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진행에 많이 좀 딜레이가 된 부분도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좀 멘탈을 많이 놓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옆에서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케어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죠. 이게 지금 울컥. 진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AAR 저도 아니 근데 두 분이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여러분 시기에 했던 거에 비교하면은 정말 초엘리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다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주부터 봅시다. 그렇지만 저는 일단은 사실 협업으로 진행한 게 이번 처음인데 좀 앞으로 온보딩 어떻게 좀 진행해야 돼서 힌트를 많이 얻었고 두 분 처음에 이렇게 좀 약간 걱정은 아니었지만 좀 많이 다르구나 대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새 둘이 되게 서로 의지해 가면서 또 정확한 어떤 의사소통을 해 나가는 저도 옆에 들으면서 되게 좀 놀라웠고 되게 또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뒤에 사진 하나 찍긴 했는데 두 분이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하시는 그걸 뒤에서 보는데 되게 저도 뿌듯함이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서 앞으로 온보딩이 협업 방식을 통해서 얻는 게 굉장히 많을 수 있겠다 생각도 많이 들었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협업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기초설계 연구가 약간 저는 좀 과제로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다면은 PT에서도 저는 이제 느꼈던 거는 약간 시공 같은 시공에 약간 규정이 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두 분이 좀 관심을 갖고 좀 이 이야기를 더 이제 이렇게 멈추지 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발전 과정이 굉장히 시공의 그 어떤 것들을 보는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 매버릭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보이는 것도 있었구나 그런 것도 느꼈지만 그런 그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진지하게 서로 얘기도 해가고 또 이런 주제들을 계속 놓지 말고 서로 좀 이렇게 얘기해갈 수 있는 그런 일하면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다 이거 바로 또 드리는 거거든요. 리스 때는 뭐 없었는데. 네, 저는 오자마자 바로 화장실 그렸어요. 그랬어요? 동성동 화장실 그렸어요. 퓨선이 때 이거 옆에서 봤잖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았는데.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랑 또 저 두 분이랑 이 두 분이랑 다 다른 주제로 하기도 했지만 점점 온보딩이 정말 발전해 나가는 것도 보이고 네, 퀄리티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 두 분이 라롯이 되게 섭섭합니다. 우리 얘기 너무 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사람이 너무 때문에. 3D 프린트 할 거예요. 이건 저 큐준 툴 아직도 큐준 툴이라고 퓨전 툴 써니하고 PT 할 때 써니 단발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짜 못해요. 두 분이 되게 초반에는 저희랑 같이 일하시면서 이런 온보딩 프로그램 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았는데 엄청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셔서 앞으로의 협업도 디테일도 굉장히 그렇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형도 그렇고. 네, 맞아요. 확실히 협업이 시너지가 많이 붙어요. 두 분이 되게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다르셨는지 궁금해요.
난 살짝 걱정됐어. 관심이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어떻게 어떤 화학적인 결합을 할 수 있을지 살짝 캐릭터가 너무 좀 그래요? 다른 느낌이 있어가지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뭔가 목표가 같으니까 이게 합의점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다르다고 느끼긴 했는데 달라서 더 협업이 잘 된 부분도 그러니까 있는 분명히 거죠. 네, 서로 있었어요. 경량점이. 특히 모델링 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저 모형 작업하면서도 서로 강점이 확실히 다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업을 해서 진행하는 상황에서 되게 잘 맞다고 느꼈거든요. 서로 잘하는 건 딱딱딱 분별이가 더 좀 좋았다고. 예를 들면. 그거. 있어. 제가 뭐 단순해가지고 내벽 자르기 이런 거 제가 많이 했고 기계적으로. 예, 기계적으로 생각하면서 조립하는 것도 사라가 잘하기 때문에 사라가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또 내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한 600개에서 700개 진짜?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20%도 코빗께서 레이저 커팅기 수준으로 잘라주셔가지고 고거 밟았을 때 네. 아, 맞아. 처음 했어요. 맞아. 코미가 이렇게. 저희 코아 이 펀칭 윈도우 제 작품. 예, 어쩐지 맞아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아까 메모리 PP할 때 이렇게 감사하다는 표현 너무 많이 쓰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이 사람 다 하나하나 감사한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게 감사하게 맨날 써서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원래 그런 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되게 너무 기분 좋았어요. 참 가슴에 담아두는 편인데 뭔가 좀 아 오늘 좀 표출한 네, 거야. 오늘만? 뭐 홍보딩 한다고 저 축구공 계속 보내줘요. 축하 메시지 하나 주세요. 이제 3개 끝났는데 뭐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막 이런. 이제부터 이제 다니엘과 시작이 되는 아 근데 저도 오늘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형이 너무 갑자기 언제 이렇게 누워있던 아이들이었던 것 같은데 네. 보내드려요. 이제 이렇게 중력을 거슬러서 썼지. 그냥 되게 항상 일과 후에 남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협업할 때 아직 근데 같이 일해본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사실 스타일이 어떤지 저는 파악이 좀 덜 됐는데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타일이 막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대가 앞으로 많이 됩니다. 이제 제가 좀 마무리해볼까요? 이렇게 뭐 기술연구 플러스 막 아예 다 해주셨는데 작업에서 결과물도 되게 중요한데 물론 결과물은 어느 정도 완성을 하는 거는 이제 기본 베이스니까 그 사이에 뭐 저랑 소통했던 거 아까 이제 메모리 중간 과정에서 코비랑 소통하면서 얻었던 새로운 관점, 시각, 또 이해하는 그런 시각들 이 포인트가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막 이런 경우도 저도 여러 번 얘기하면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 그 다음에 두 분이 캐릭터 다른데도 꼼짝꼼짝 이렇게 맞춰가는 거. 근데 우리 혼자 자유 거의 없어요. 어느 사무소 가면 단독주택만 하는 데는 일이 밀착해가지고 혼자 소장이랑 출력해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 그런 프로젝트가 좀 많지 않죠. 여러 다른 종류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의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익숙하게 물론 두 분 사회경험 좀 있으시긴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뭐 상하관계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아이디어를 서로 디벨롭하는 과정에서의 협업 방식, 생각하는 거, 말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좋은 훈련, 경험이 되지 않았나. 그 모형을 제가 칼잡이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벽체를 이렇게 단위 셀을 다 하나씩 다 자른다면 그 다음에 하나씩 자르더라고요. 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같은 패턴으로 근육이 같은 움직임을 하면 그건 그대로 쫙 모아놔가지고 인력을 배치한 다음에 그것만 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 어쩔 줄 알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뭐 또 다른 거 내가 또 아이디어 하나 줬었는데 등등등 이제 그러니까 장깨죠. 그 소위 말하는 뭐 어떤 일이든 이제 전략적으로 짬뽕하는 방식들 이런 것도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랩이 테크닉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렇게 하실 때 좀 막막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리아한스가 되게 체계적으로 좀 했던 거, 상대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그래서 저도 옛날 기억이 나는데 어디 가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A부터 Z까지 좀 체계적으로 알려준 다음에 일을 시켜야지 라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긴 한데 과연 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기술교육 측면에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해요. 근데 모르면 물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 분위기가 잘 됐으면 좀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걸 할 시간이 주어지고 물을 시간, 유튜브 시간 이런 시간이 주어졌다. 물론 좀 야근하셨지만 그런 거에서 최대한 그 리필스를 잘 끌어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 일을 정하고 계속 우리 수용했죠, 일정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시간을 잘 쪼개는 방법,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걸 남기고 과감히 또 포기할 건 또 포기하면서 전체적인 큰 목표를 가지고 가는 방법들 그걸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좀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매버릭 AAR 뭐 이런 얘기 해주고 가인즈에서 얘기, 또 감사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소규모 프로젝트도 이제 그 임연하면서도 아무리 뭐 간단한 일이지만 처음 하는 거니까 뭐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고 쪼개서 순서를 다시 조정하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단순한 건 하지만 그게 사실 모든 일이 다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AR 저도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그 페이퍼 다시 하려면 이제 시간 좀 걸리겠구나 아니면 좀 부담이 돼요. 근데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이 이제 이게 숙제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좀 힘들고 짜증나는 수도 있는데 이게 내 생각하는 구조나 아니면 일하는 방식에 대한 나의 습관을 한번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걸 더 자세히 작성해가지고 내 업무에 도움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것까지 잘 업데이트를 데이빗이 잘 가이드 해준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공동 작업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배웠다는 점에 대해 매버릭의 리뷰도 되게 공감했어요. 한 가지 뭐 이렇게 아쉬움은 아니고 더 이렇게 생각을 더 크게 가져도 될 법한 이야기가 10년 후에 나의 모습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나도 그랬어. 내 10년 누구 모습인데 바로 옆에 있는 차장님이나 부장님 보니까 내 10년 모습이더라고요. 좀 암울했어요. 저도. 근데 뭐 그 사람의 위치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 10년의 그의 모습이 되게 뭔가 퀘션을 가지고 계속 뭔가 발전하는 사람이었다면 되게 괜찮지 않은 건가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더 뭐 큰 꿈을 더 키워도 살짝 플러스 알파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지금 소통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는데 기존 회사 사실 연구소 뭐 제가 안 봐도 알겠거든 뭐 어떻게 일하는지 나보다는 얘기 아니라 그 구조가 그런 거지. 근데 우리도 나름 그걸 깨려고 했는데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 회의가 너무 많다. 일하게 될 시간에 막 앉아서 회의하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뭔가 정말 회의도 더 알차고 그 얻어가는 회의라로 우리도 계속 발전을 해야 될 과제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좋게 이제 사라가 잠재성을 좀 봐준 것 같아요. 성장에 관한 거.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에 인조하는 건축입니다. 너무 멋지고 저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 피해자에 대한 좋은 점인데 그리고 사라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런 사라가 두 달 동안 느꼈다면 이제 좀 내가 좀 남이 몰랐던 걸 내가 알았을 때는 그런 부분을 더 발전시킬 그런 어떤 요소를
와서 그런 질문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좀 깊은 고민으로도 봐주는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이제 우리 이제 PLOT의 크루즈라는 표현을 썼는데 PLOT 크루즈, PLOT 호 건축가로 사는 그런 배 승선하게 되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얘는 나중에 이제 기억할 거야. 오늘 신년에 이런 거 했었지. 필요없지. 어반플로 건축사무소 이름 한안준. 이 사람은 2022년 어반플로 건축 신입 입사자로서 3개월의 온보딩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누구나 가치 있는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건축가로 가는 PLOT 크루즈에 승선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어반플로 건축사무소 감사합니다. 해야 또 맛있어요. 그래서 핑크는 사람 멘트가 저기 우리 한스랑 나랑 같이 만들었는데 저 어깨에서 너무 좋은 말 틀렸어요. 어문표 건축사무소 이름은 네버리 이문식. 이 사람은 2022년 어문표 건축 신입 입사자로서 3개월의 온보딩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누구나 가치 있는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건축가로 가는 PLOT 크루즈에 승선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9월 30일 이게 그 실비로 내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실비 계산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저도 했어요. 계산하니까 한 4, 500 정도.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이거 서울을 판다면 이거 살까 싶긴 한데 지금 상황 보니까 이 가치로 보면 우리 기억에 좋은 기억을 남기고 싶다는 게 잠재력이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거 평생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아마 한 몇천만 원 가치 있지 않을까.